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에이스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들어도 재밌어요. 자, 어제 일본 중의원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이런 일본의 정치적 변화들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어제 투표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3년 3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480석 가운데 과반을 훨씬 넘는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294석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재 230석인 집권민주당은 54석을 얻는 데 그쳐 참패했습니다. 기존 의석의 4분의 1밖에 못 건지면서 참패한 건데요. 신생 극우정당인 유신회는 제3당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의 재집권은 2009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인데요. 차기 총리도 아베 총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일본 의원은 오는 26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아베 총재를 차기 총리로 선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베 총재는 2007년 9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건데요. 네. 이렇게 자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일본이 우경화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우선 정치적으로는요, 구구 정책들 때문에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걸린 우리나라로서는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도 결국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본 유신회는 개헌을 전제로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했고요. 또 다른 구구파인 우리 모두의 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굳이 연립정부가 아니라도 자민당이 개헌을 발의하면 구구정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네의 날을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하겠다고도 공언했고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까지 수정하겠다는 심산이라 한일 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경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요. 네. 그렇다면 좀 경제적으로 어떨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본 경제가 당초 전망과는 달리 회계연도 1분기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습니다. 2분기에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9%, 그리고 연율로는 마이너스 3.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기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9월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에 이번 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의 심규동 매니저님께서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이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고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지금 이번 주말에 총리가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그 추가 부양 정책도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 갈 것이고 또한 유럽발 악재가 전 세계적으로 미쳤던 그 파급 효과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상황은 한동안은 조금 불황형으로 움직여주지 않겠나. 그 마이너스 성장형에서 지금 플러스 성장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조금은 더 관건이고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불황형은 한동안 조금 이어질 것으로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장기 불황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만큼 자민당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자민당 쪽에서 어떠한 정책 펼 것으로 예상이 현재 되고 있나요?
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총리직에 오르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 총재는 선거 기간 동안에 디플레이션 극복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던 만큼 경기 부양이 기대됩니다.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은 명목 성장률 3% 달성, 그리고 물가 상승률 2% 달성 등의 수치를 목표를 앞세우면서 디플레이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도 하는데요. 아베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보면요. 일본 중앙은행을 통한 무제한 양적 완화와 그리고 건설국채 매입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 기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집권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본의 경제 변화들 무엇이 있을지 하나투자증권의 심규동 매니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급하게 진전되는 모습은 이미 지금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가 올라가지고 있고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은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좌파 성향이 강한 그 자민당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07년도에 총리 역할을 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조금 퇴임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아베 총리 자민당 쪽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을 압박하면서 그 추가 부양 정책을 강하게 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베 총리가 당선되고 이 집권을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일본 시장은 한동안 보합권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일본 국채의 금리 상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나 경제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일본 국채 시장에 관한 건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양적 완화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베 총재는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목표를 현재 1%에서 3%로 올려잡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일본은행을 통해서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돈이 대출 쪽으로 돌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오르자 아베 총재는 발언 수위를 높여 공공사업 재원을 위한 건설국채를 일본은행이 전량 사달라. 일본은행이 윤정기를 돌려 무제한 돈을 찍어달라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일본은행을 좀 압박을 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아베 총재가 원하는 대로 일본은행에 무제한 돈 찍기 가능은 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집권 이후 아베는 일본은행에 대한 완화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적극적인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5년인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아베가 총리에 당선된 후 새 총재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호응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 변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심규동 매니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자민당 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다음 올 한 해 지금까지 91조엔의 국채 자금 매입을 그 정도의 규모를 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당선되더라도 일본의 중앙은행은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규모는 아주 소규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차피 미국이 지금 QE3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또한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부양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규모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적으로 나올 것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무작위로 좀 많이 찍은 것은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좀 결국에는 소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선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가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이라 글로벌 유동성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외환시장에 해외 자금이 몰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하락할 텐데요. 이미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우려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까지 추락했고요. 원엔 환율 역시 1,300원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환율에 좀 민감한 우리 수출 업체들 비상에 걸렸겠네요. 시장에서는 어떠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과 우리나라 간 교류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쟁 품목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일본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요. 원엔 환율이 10% 감소하면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연간 12%가량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더라도 내수에는 도움이 된다는 이 전통적인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그리고 국내 경기 둔화로 내수 역시 힘을 쓸 수 없다는 건데요.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를 내놓으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규동 매니저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원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고, 지금 뭐 1,000원 부근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과연 일본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업종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주가를 보게 되더라도 뭐 그런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거점령,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왔고 그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왔었기 때문에 또한 연결 재무제표로 이어가게 되면 그 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이 부양 정책을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엔화 약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업종에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 지속되면은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엔 환율 움직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원엔 환율은 올 2월 2일에 100엔당 1,501원 60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1,30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원엔 환율은 1,280원 81전에 마감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엔화 약세의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내 산업이 누려왔던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심규동 매니저님께서는 원엔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주식의 시장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QE3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진다고 본다면 이 원 달러 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원과 엔의 그런 상관관계도 이런 형태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미국이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고 미국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QE3 정책이 조금 걷어들이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엔 간의 환율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좀 보합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안정세로 흐름이 전환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가파른 움직임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셨고요. 내년 1분기나 돼서야 서서히 원엔 가격이 진정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으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무제한 양적 완화와 그리고 제로금리 등 경제 정책들을 내세웠던 만큼 향후 어떤 변화들 나타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부터 경제 정책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하나투자증권의 심규종 매니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